지난달부터 제가 AI 보이스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12월을 설명하자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맨날 통기타만 치다가 일렉기타도 처음 쳐보는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게 많이 스탑되어 있습니다. 지금 밴드 프로젝트에 거의 올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이나 펄, 피아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습을 못하고 연습실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 일렉기타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집에 가서도 지금 또 편집이나 밴드 연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력은 많이 느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지금 실력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고 밴드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15가지 자기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최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선생님이 말해주신 선을 여러 개 쓰지 않고 한 개의 선만 쓰도록 노력하고 인물 크로키를 많이 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일에 매일 3개의 인물 크로키를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서 가장 즐거운 요즘입니다. 아마 1월부터 다시 영화 명장면을 보고 그리는 연습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의 연습이 많이 효과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제가 하는 것 중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여서 지금처럼 실력 상승 구간이 찾아오는 일은 정말 드물어서 여기까지 버티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노력하다 보니 재능이 없는 일도 이렇게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느리지만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한자를 제대로 외우기 시작하면서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글자를 보고 뜻을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만 파악했다면 이제는 디테일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외우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자를 잘 아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일 힘든 건 분명 2개가 같은 한자를 사용할 것 같은데 다른 한자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한자일 것 같은데 같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가 지금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5번씩 한자 쓰기를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한 번 더 한자 외우기를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책을 다 하는데 100일 정도 걸리는 거라 속도가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걱정이긴 합니다.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은 최근에 자세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세 교정기가 총 4개입니다. 왼손 엄지 위치 고정기, 왼손 팔목 고정기, 활 교정기, 오른손 모양 교정기. 아무래도 바이올린은 자세가 워낙 중요한 악기이고 저하고 잘 맞지 않는 자기 개발이다 보니 어떻게 해서는 강제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스즈키 3권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연습하기를 아직 진행 중인데 현재는 4번 곡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아직 소리를 들어보면은 전혀 늘지 않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정적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조금은 안정성이 생겨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확실히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기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지. 현재 연습하는 곡을 3번 정도 연습해보고 괜찮은 것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컬입니다. 보컬 트레이닝은 피지컬을 연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야 겨우 일반인들 부르는 수준이 간신히 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실력으로 시작한 보컬 트레이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선생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솔직해지면서 제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해야 할 과제들이나 한계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호흡의 기본적인 피지컬이 많이 부족해서 기본기를 많이 단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본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쌓아 올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육이란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붙기 시작하는데 아예 없으니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만든다고 해도 남들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면은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깨달은 요즘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 연습하는 곡을 3번 정도 불러보고 괜찮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작곡입니다. 현재 작곡은 작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코드 진행과 송폼은 나왔지만 건반으로만 진행되는 걸 만들어놔서 스트링이나 베이스 드럼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작사는 현재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산지 5년이 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적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작사랑 멜로디 만드는 거여서 사실 제일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인데도 전혀 감이 오지 않는 분야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가수님이나 김광진 가수님 같은 분들의 노래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왠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곡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현재 윤쌤의 피아노 교실 유튜브로 독학을 하고 있는데 34강 하이든 세레나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자기개발 중에서 매일 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모든 곡을 100번 연습해야지만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곡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100번을 연습하면은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아 올려진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진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기본기가 단단히 쌓이면 나중에 반드시 좋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후에 통기타 학원을 피아노 학원으로 바꿔서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기타도 6개월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실용음악 학원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레입니다. 발레는 원래 다리 찢기만 하던 유연성 기르기를 이제는 허리 유연성 운동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 허리 유연성은 집에서 하지 않고 직장에서 짬나는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5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은 저하고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리 찢기를 거의 한 달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예전에 다리 찢기 한 부분까지 아주 조금 더 편안하게 되었다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 실망이 제일 큰 분야입니다. 보통은 새로 시작한 분야일수록 초반에 빠른 레벨업이 있어서 하는 맛이 나는데 이건 처음부터 그냥 올라가지 않아서 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진전이 거의 없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연성 상태입니다. 기타입니다. 통기타는 제가 기본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다양한 아르페지오 곡과 어려운 스트로크 곡을 연습하면서 내가 너무 기본기를 단단히 하지 않고 진도를 뺀 것을 느끼고 그랩 더 기타라는 기타 교재를 맨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곡을 100번씩 연습하면서 한 곡씩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교재에 곡이 너무 많아서 과연 그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곡의 모든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간단히 간소화해서 연습을 할 예정이고 최근에는 직장인 밴드 프로젝트의 기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렉 기타를 연습하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밴드 프로젝트에서 연주하게 될 곡을 연습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OT도 가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어떤 곡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독서입니다. 독서는 원래 읽던 모든 것이 되는 방법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고민하던 중에 제가 운영하는 모임의 사람들이 역행자를 많이 추천해주셔서 읽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이북으로 사서 읽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이북도 서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원래 책 가격은 2만원이지만 이북으로 사면 15,000원대 그리고 대여로 하면은 7,000원이어서 이번에는 대여로 읽고 있습니다. 원래 책을 빨리 읽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예전이었으면 그냥 사서 마음 편하게 읽었겠지만 이제는 고정된 시간 동안 책을 읽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대여로 했습니다. 아직도 책은 출근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퇴근 지하철을 타러 오면서 총 20분 동안 평일에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산지 약 2주 만에 30% 정도 읽어서 길어도 2달 안에는 역행자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일주일에 3개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식도 그전과 같이 15개의 자기개발을 순서대로 며칠 동안 그것을 해왔고 그것에 대한 후기를 쓰는 방식입니다. 브런치의 경우에는 라이킷이 15개 정도 나오고 가끔 가다가 구독자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독자는 현재 3명이고 댓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평균적으로 조회수는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고 서로 유추가는 일주일에 4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은 글의 분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바일로 봤을 때 너무 글이 많아 보였거든요. 춤입니다. 춤은 이제 맨 처음으로 다녔던 코레오와 케이팝 교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원을 다니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고사리 소울클럽이라는 댄스 학원을 추천해 주어서 그곳을 다니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수강생이 많아서 티켓팅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 결혼도 잘 안 생겨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이 안 열릴 수 있어서 다니려면 몇 개월이 걸릴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원 1개를 추가한 다음에 최근에 직장인 동호회에서 모여서 각자 연습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학원에서 배운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짜고 있는데 일단은 저에게 맞는 새로운 학원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원을 하나만 다니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반드시 댄서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셜링입니다. 소셜링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모임과 지지난 모임에 참여자가 한 명만 오는 대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참여자가 줄어들고 카톡방에 사람들의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화 모임 주제를 선정을 하는 방식도 변화를 주고 모임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노트북까지 사서 여러 가지 여운거리와 분위기 메이킹을 할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의 멤버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멤버가 더 많이 오게 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토에 올리는 글도 잘 나가는 소셜링을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심란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뭔가 돌파구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계속해서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수정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만둘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이대로 실패한 상태로 끝내는 것은 너무 싫어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소설쓰기입니다. 소설쓰기를 하기 위해서 소설을 먼저 베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베낀 소설은 꼭지점, 다자키 스쿠로의 술래의 나라피포, 지금은 헌치백이라는 소설을 베끼고 있습니다. 소설을 따라 쓰다 보면은 잘 쓰여진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글을 잘 못 읽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잘 쓰여진 것 이외에는 다 비슷했지만 베끼기 시작하자 그 미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글을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한 배려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템포를 이용해서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는지 등에서 지금 읽고 있는 헌치백은 확실히 앞에서 베낀 무라카미 하루키나 오쿠다 히데오 같은 거장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함으로 나오는 흡입력이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신만의 장점을 잘 살리는 글을 잘 발전시키도록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왼손 사용입니다. 왼손 사용은 이제 많이 적응이 되어갑니다. 왼손으로 종이약 접기도 100마리를 넘게 접었습니다. 원래는 매일 5마리씩 접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로 접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거의 왼손만 사용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젓가락질은 잘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젓가락질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던 중에도 가끔씩 왼손을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가 오면은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로션을 바르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왼손을 사용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거나 미래적으로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자기 개발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잠이 올 때 왼손을 이용해서 하는 일을 하면은 잠이 확 깨서 일에 다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1차적인 목표인 종이약 1000마리 접을 때까지 꾸준히 왼손을 단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11월부터 AI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대체하고 나서부터 속도를 다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멘트를 따는 촬영이랑 대본 쓰기 등 여러 가지 날들을 잡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체가 되었는데 이제는 매달의 기록을 달 초에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에 매달의 기록을 만들어서 완성시킨 다음에 남는 시간에 매주의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매주의 기록도 자기 개발하는 것들 중 메인 이벤트가 있는 것들이나 매주 기록하면 좋은 것들을 AI 목소리를 통해서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시간 배분이 쉬워져서 업로드하는 주기나 제 다른 자기 개발들에 영향을 덜 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기적인 업로드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기록 매개체가 될지에 대한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은 매일 조금씩 푸시업 개수를 늘려나가다가 드디어 목표로 하던 250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 50개씩 5세트를 통해서 하루에 250개의 푸시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턱걸이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세트에 3개에서 2개만 턱걸이를 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한 세트에 10개의 턱걸이를 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매 세트마다 쉬는 시간을 2분으로 잡고 쉬는 시간마다 밀린 집안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가장 집이 깨끗해진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사실 운동하려고 홈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안에 턱걸이 세트당 10개를 채우고 마지막 단계인 스쿼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몸 상태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좋지 않은 몸 상태이니 보기를 원하지 않은 분은 영상을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